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한 태호입니다. 오늘도 좀 춥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4도로 어제보다는 덜합니다만 여전히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낮에는 좀 따뜻한 소풍이 불면서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결국 일교차가 14도 이상 벌어지는 것이겠죠. 좀 건강관리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이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수준의 가을 날씨 이어지겠고요. 이어서 다음 주 초반에 다시 또 쌀쌀해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이어서요. 횡성군의 이 군부대 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내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군 소음 보상법에는 소음 피해 보상 범위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음 피해 학생 실태 조사 내용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대표 구도심이죠. 중앙동의 도시재생 사업 현재 진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0%대에 그쳐서 도민들의 절반가량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주에 이어서 강원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고 인구 밀집도 등의 요인에 따라서 공급 비용이 높아져 도시가스 소매 요금이 제주에 이어서 강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이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석 달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4%가 감소했고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5%가 줄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내 주민과 중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군용기 소음 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함께 또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횡성군 차원에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음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주민건강조사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일단 주민건강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횡성군이 좀 전방위적인 피해 조사에 나섰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7월부터 군용기 소음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세부 시행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군용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비행기 주변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 영향 실태 조사를 자치단체 주관으로 실시하기에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조사 방식을 보면요. 이달 중에 군용기 소음에 따른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위해서 군용기 소음 1종, 2종으로 분류된 행성읍, 모평리 등 이런 소음 피해 지역의 주민과 학생 한 250명가량을 선발을 해서요. 1차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소음에 좀 장기 노출됐을 경우 좀 유발될 수 있는 난청이라든가 수면장애, 고혈압, 정신질환 등 각종 질환 여부에 대한 정밀 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조사 대상에는요, 소음 피해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청일면이라든가 갑천면 주민도 포함시켜서요, 그 건강 상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그 조사 결과는요, 이르면 내년 한 3월쯤 최종 제출될 예정이고요. 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좀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한다. 일종의 좀 대조군이 맞습니다. 있는 예. 것이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정말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이 횡성 지역의 중고교 학생들 피해 지역 내에 7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소음 피해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는 것인데 좀 어떻게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요, 지난해 국방부가 원주 8전투 비행단 전투기와 블랙이글스로 인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벌였었는데요. 이 조사에서 횡성 지역은 횡성읍에 소재한 7개 학교가 소음 영향 지역을 포함이 됐습니다. 부대와 인접한 성남초가 가장 소음이 극심한 1종으로 분류가 됐고요. 횡성여고가 2종, 그리고 횡성중고와 대동여중, 횡성초, 성북초 등 5개교가 3종 소음 피해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횡성읍 소재한 모든 학교가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이라는 게 국방부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것인데요. 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횡성군이 후속 조치에 나섰는데요.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 지역에 포함된 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사는요, 이달 말까지 원주 8전투 비행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횡성읍 소재 7개 학교 중에서 중고등학교 4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조사 대상을 보면요, 대동여중과 횡성중고, 횡성여고 등 4개교 재학생 한 400여 명입니다. 이들 학교는 최근 블랙이글스에서 발생하는 소음도를 기준으로요, 교실 내부 소음도가 질병관리청 권고 기준이라든가 학교 보건법상 기준으로도 크게 넘어서는 정도로다가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청 권고 기준이 40데시벨이고 학교 보건법상 기준이 55데시벨인데 지금 현재는 좀 심한 것은 60은 넘고 70, 80까지도 좀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후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일반 학교들이 한 70까지 넘어서고 있는 정도니까요. 이건 수업이 사실상 힘든 곳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번 설문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설문 내용을 보면요. 일단 군용기 소음이 크게 학습권과 건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14개 항목으로 나눠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건강권에 대해서는요, 군용기 소음이 무섭게 느껴진 경험이 있는지, 예를 들면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좀 오지선다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또 군용기 소음 영향으로 질병 여부와 병원을 다닌 적이 있는지도 질문 항목에 넣었고요.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정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학습을 위해 소음이 없는 지역으로 전학을 가고 싶은지, 이런 의견, 그리고 평소 군용기 소음이 인지 능력과 수행 능력, 성적 부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또 학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선 대책에 대해서도 질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행성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을 해서 국방부라든가 공군, 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피해 지원을 요구하거나 소음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주관적인 질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또 객관적인 소음도 조사를 바탕으로 의견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질병관리청 권고 기준이 40데시벨이고 학교 보건법상 기준이 55데시벨인데 이거는 최대한 이 정도까지의 어떤 한계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지노선이죠. 예. 그것을 훨씬 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학교별 소음도를 측정한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였죠?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군용기 소음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것이 측정 결과입니다. 행성군이 지난달에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앞서서요. 소음 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행성읍에 소재한 5개 초, 중고등학교의 교실 소음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번 소음도 측정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군용기 소음도가 한 100에서 한 105데시벨, 전투기 소음도입니다. 이 소음을 교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방출을 해서
교실 안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전투기가 훈련할 때 이 그렇습니다. 정도의 소음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네네. 이 실험을 해본 거로군요. 예. 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보건법상 교실 내부 소음 기준이 한 55데시벨이고요. 네. 질병관리청 권고 기준이 한 40데시벨 이하인데요. 행성지역 학교 소음 측정 결과 군용기 이착륙점과 근접한 성남초, 아까 일종 분류 지역인데요. 네. 이 지역의 도서실 소음도가 70.9데시벨에 달했습니다. 도서실이요. 그렇습니다. 제일 조용해야 되는 곳이. 그렇습니다. 예. 또 그 성북초는 3종 지역인데요. 네. 급식실과 교실이 각각 68데시벨, 58데시벨. 그 기준치를 월등히 좀 상회를 했고요. 그나마 3종이 이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행성중학교 교실 역시 69데시벨이었습니다. 이게 기준 55데시벨 내지는 40데시벨을 훨씬 상회를 했고요. 네. 행성고 교실 역시도 62.5데시벨로 나타나서 학교 보건법상이라든가 질병관리청 이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군용기 소음 보상 기준상 그 2종 지역에 속해 있는 그 고소음 지역인 행성여고와 성남초 교실은요. 지금 3중 4중 창을 설치한 효과로요. 그나마 한 53.6데시벨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났는데 예. 이들 학교도 역시 창문을 열 경우에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상 초월의 좀 소음이 발생해서 학습권 침해라든가 학생 건강에 상당한 장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투기가 한 100에서 150 그 데시벨인데요. 네. 특수 고개 비행단 블랙글스 같은 경우는 한 120 데시벨이기 때문에 이 블랙이글이 학교 주변을 돌 경우에는 이 방음 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무용지물일 정도로 좀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일부 선생님은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짚어봐야 될 것이 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법에 따라서 피해 보상금이 올해부터 이제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또 이제 어떻게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인지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 보상 범위가 현재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예, 이 문제는 이 군소음 보상법 만들 때부터 좀 문제가 됐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좀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요. 네. 군소음 보상법이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예. 비행장이라든가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도에 따라서 1종에서 3종으로 나눠서요. 매달 1인당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한이 되고 있었습니다. 원주 8전투 비행당 그 비행장으로 인해서 원주와 행성 지역 소음 피해 보상자는요. 그 원주 소초면이라든가 호조면, 태장동 일대와 행성읍 일원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한 5만 3천여 명에 달하고요. 보상금은 한 106억 규모입니다. 보상금이 올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군용기 소음 보상법에 그 피해 주민의 보상 기준은 있는데 그 소음 피해 지역 내 그 생업 종사자라든가 가축, 뭐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 대책이라든가 지원 대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 군소음 보상법 제정 당시에도 좀 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한 문제였는데 현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학교 시설은요. 행성만 해도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등학교 한 7곳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학교에는 지역교육청에서 그 방음창 설치비라든가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할 뿐 근본적인 소음 저감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그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 내 학교와 같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민항기 보상 기준에 준하는 그 지원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가 되긴 했는데요. 연간 한 150억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 등 좀 관계 부처가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뭐 보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이 부분만큼은 우리 또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실태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 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문제 해결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 군용기 소음 보상법이 좀 어렵게 제정이 되긴 했는데요. 이 제정 당시부터 좀 반쪽 보상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소음 보상 기준 그 소음도가 그 민간 항공기 그 피해 보상
민간 항공기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네. 것도 많이 보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피해 보상 그 소음의 기준이요. 75웨클인데 반해서요. 민간 항공기는요? 그렇습니다. 예. 군용기 보상법은 80웨클 상당으로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보상 대상자라든가 그 보상 지역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근본적인 그 소음 저감을 위한 지원책이 좀 전무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음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아니, 뭐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소음이 소음이지 뭐 이게 민간이냐 아니면 뭐 군 비행장에서 나는 것이냐 뭐 이름 달고 이제 소음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전투기 군용기는 더 시끄러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 때문에 그 행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가요. 지금 벌써 한 2년 됐습니다. 2년째 그 8전투 비행단 정문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벌여나가고 있고요. 근본적인 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의 좀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 블랙이글은 지금 그 행성이나 요 원주 분들은 보시면 아시지만은 일반 전투기보다도 더 저공 비행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정말 소음이 굉장히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 경유 스모크도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좀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군 전투력과 좀 무관한 전력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 입장인 해체 요구도 좀 당위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군용기 소음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좀 민항기 보상법에 준하는 시설물 보상 근거가 빨리 그 군용기 소음 보상법 개정안에 좀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국회에서 좀 빨리 하루속히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벌써 그 강원도 조례에도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도교육청도 좀 소음 피해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좀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자체적으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또 우리가 또 빨리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비대위 위원장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스모크 이것에 대한 이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기름 성분이 공중에서 뿌려지는 것인데 이게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 성분 조사부터 이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 제일 이제 1단계인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무대 측이 예산이 없어서 네네네. 성분 조사를 못 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게 맞습니까? 그 좀 황당한 상황인데요. 예.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9월과 12월에 공군 참모총장이 행성에 와서 이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하루속히 성분조사에 응하겠다. 네. 벌써 이게 1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공군이 의지가 있다면 예산은 하루속히 이제 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지역 주민이 예산 범위를 그 얼마다 한 2억에서 한 3억 사이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일반 개인에게 1억에서 3억은 큰 돈이죠. 하지만은 이 국방부 또 공군 차원에서 1억 3억의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납득하기 힘들죠. 지금 일정상 11월 1일 날 실무 협의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 회의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이제 여쭤보죠. 어제 지금 이제 에피소드로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군부대 측이 이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이 사천에서 열리는 에어쇼 관람을 이제 모집했었어요. 네네. 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굉장히 이것도 지금 돌발 상황으로 지금 공군 쪽에서 수송기를 계속 주민을 실어서 사천 에어쇼로 블랙이글 에어쇼를 보러 가겠다 이제 이 내용이었는데 23일 날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 가는 날이. 근데 이장 협의에서 그 반발이 있고 이래서 군에서 사실상 이거를 강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군이 횡성군입니까? 공군입니까? 행성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구분은 잘 줘야 되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찬영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요, 내달 4일에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또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한소망 코디네이터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중앙동이 선정된 것이 2019년인데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쯤 이 사업이 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 중앙동은 2019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예. 지금 2020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었고 이제 2024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금 진척이 더뎌졌었는데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크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이제 청소년 문화의 거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지 리모델링 사업과 또 중앙동과 평원동에 있는 소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예. 평원동 안에 있는 풍물시장 근처에 차량 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이 되었고 평원동 거리 경관 개선 사업으로 이제 스마트 가로등이 평원동 일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동 일대에도 지금 와이파이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방문하시는 시민분들이 중앙동에서 인터넷 연결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산도 상당히 지금 여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사업 기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 자, 우리가 그 구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지자체도 구도심, 신도심 여러 가지 또 많은 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또 이제 원주시 내에서도 역시 이제 중앙동 외에 다른 또 구도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중앙동이 가진 구도심 재생 사업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중앙동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구도심 혹은 원도심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조선시대서부터 이 강원도 원주 일대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도심 기능이 현대에 어우러져 있다,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강원 감영이라든지 뭐 조선식선은행, 원동성당 이런 역사적인 유적지가 이 중앙동에 위치해 있는 한편 또 5개 전통 시장이 모여가지고 상권을 이루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시네마 거리라든가 옛날 이제 시네마 거리 혹은 다양한 현재에도 이제 공연장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문화 시설들이 이제 모여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타도시의 어떤 구도심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어떤 상권이 개발돼 있거나 혹은 역사 유적지가 개발돼 있거나 이런 점들이 이제 특징인데 원주시 중앙동은 그런 역사 유적지, 문화 공간, 그다음에 상권 이런 다양한 그 시설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서 그런 이제 기능들로부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분들이 중앙동에 이제 주민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이런 재생 사업이 뭐 예산을 지원하고 어떤 뭐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민들이 함께 또 이제 팔을 걷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좀 그런 취지 같습니다. 내달 4일에 이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원탁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행사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말 많은 이제 예산이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하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인 토론회는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 있는 야외 무대 앞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예. 야외에서 진행되는 만큼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시민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홍보 창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백인 토론회는 이제 10명씩 그룹이 되어가지고 원탁 토론회처럼 그 원탁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 그룹별로 이제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중앙동에 대한 비전을 이제 나누고 그 비전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실천 과제들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룹별로 이제 여러 결과들이 이제 도출이 될 텐데 그런 결과들은 저희가 원조롭다 홈페이지와 저희 센터 SNS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원주시에도 전달을 드려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이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 100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원수는 다 채워졌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막 신청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이나 혹은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저희가 더 많은 이 방송을 통하여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토론회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토론회 이제 신청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 센터 전화번호 033-746-070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746-0708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 봉산도, 일산도, 또 학성도 이 모든 지역들이 다시 되살아나야 또 원주가 또 새로운 또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한소망 코디네이터였고요. 오늘 순서는 6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